자, 4학년 4반 또 오랜만이죠. 네, 선생님이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거꾸로 수업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미리 학습해보고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수학 5단원 드디어 넘어갔습니다. 이제 5단원, 6단원 두 단이 남았는데요. 오늘은 5단원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혼합이라는 건 섞여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뭐가 섞여 있냐? 자, 덧셈이나 뺄셈 또는 곱셈이나 나눗셈 이렇게 같이 있는 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배우는 단원이 되겠어요. 자,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요, 순서입니다. 여러 개의 계산이 섞여 있는 혼합된 식에 어떤 것부터 계산해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숫자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배우는 단원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요,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오늘은 두 차시를 한 차시로 빨리 배울 거예요. 자, 뭐냐? 일단 덧셈과 뺄셈이 같이 섞여 있는 식. 덧셈도 있고 뺄셈도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곱셈하고 나눗셈에 있는 식. 곱셈하고 나눗셈만 있는 이 식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요,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덧셈과 뺄셈이 같이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볼게요. 별이네 반 학생 25명이 있대요. 별이네 반 학생 25명 중 6명이 야영에 가지 못하며 6명은 못 가는 거죠. 다른 반 학생 5명이 함께 가기로 했대요. 자, 야영을 가는 학생은 몇 명이냐라고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25명 중에 6명이 못 가고 5명이 함께 가기로 했대요. 자, 그러면 식을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요. 먼저 뭐부터 해보냐? 자, 먼저 하나부터 식을 세워봅시다. 자, 먼저 25명 중 6명이 못 갔대요. 그러면 가는 학생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25명 중에 6명이 못 간대요. 그럼 빼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못 가는 거니까 빼줘야겠죠? 6명을 먼저 뺍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5명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함께 가기로 했대요. 그죠? 5명, 원래 6명이 못 간다고 했으니까 25 빼기 6 하면 19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뒤를 어떻게 하냐? 5명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19에다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5명이 함께 가기로 했으니까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야겠죠? 5명 하면 총 24명이 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식을 한꺼번에 쓸 거예요. 우리는 식을 한 개에 두 개로 나누었지만 이걸 한 번에 쓰는 거죠. 그러면 25에서 6명이 못 가고 5명이 함께 갔으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25 빼기 6 더하기 5는 얼마가 되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구했던 것처럼 24가 나오겠죠. 자, 덧셈하고 뺄셈이 있는 식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선생님이 계산했냐면요, 먼저 앞에 거부터 하고 뒤를 계산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이 앞에 거부터 25 빼기 6을 먼저 첫 번째로 계산하고 두 번째로 이걸 계산해야 24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 빼기 6 더하기 5라는 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부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5부터 계산해요. 앞에 거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뒤에 거부터 계산하게 되면요, 6 더하기 5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이 되죠. 그 다음에 25 빼기 11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14가 나와요. 그럼 답이 같습니까? 다르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순서대로 계산해야 돼요. 자, 이 식에서는요,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한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이 있는 식에서는 무조건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요. 이런 식이 있다고 봅시다. 3 빼기 2 더하기 5 빼기 4 더하기 6 뭐 이런 식이 있다고 해봐요.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3 빼기 2부터 그럼 1이죠. 그 다음 1 더하기 5를 하면 6 그죠? 그 다음 6 빼기 4를 하면 2죠. 2 더하기 6을 하면 8이에요. 그래서 답은 8이 나오는 순서대로 1, 1에서 5 더하면 6, 6에서 4 빼면 2, 2에서 6 더하면 8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항상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괄호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괄호.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합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괄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괄호가 있는 경우는요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볼게요. 자, 괄호가 있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25 빼기 3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봅시다. 자, 원래는 덧셈하고 뺄셈 있으면 이거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괄호가 있죠.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6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3 더하기 6은 9. 그래서 25 빼기 9를 하는 거예요. 25 빼기 9를 하면 16이라는 수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덧셈과 뺄셈이 있는 식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을 하고 괄호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야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계산 방법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역시 계산을 하고요. 괄호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을 한다는 게 순서예요. 자,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것도 봅시다. 처음에 덧셈과 뺄셈이 있는 걸 했죠? 이번에는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네. 자, 이번에 봅시다. 학생 24명이 4명씩 보트에 나누어 타고 각 보트의 노를 3개씩 주려고 한대요. 즉 24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4명씩 보트에 탄대요. 4명, 한 보트 하나, 4명 보트 하나 이렇게 탄대요. 그럼 보트가 몇 개가 필요한지는 모르는데 그 보트에 노를 3개씩을 준대요. 그러면 뭘 구하라고 했냐? 노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준비해야 할 노의 수. 노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 보트의 수부터 구해야 돼요. 그죠? 24명씩 4명이 보트에 24명이 4명씩 보트에 나눠탄다고 했으니까 식이 어떻게 될까요? 네, 24에서 어떻게 해요? 4명씩 보트에 나누어 타야 되니까 4명씩 나누어 타면 보트가 몇 대 필요하냐 이거죠. 몇 대가 필요해요? 4, 6에 24니까 6대가 필요합니다. 그죠? 6대가 필요해요. 자, 이 6개의 보트에 몇 개씩? 노를 3개씩 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6개에다가 곱하기 3을 해야겠죠? 3개씩 주니까. 그러면 총 몇 개? 18개의 노가 필요하다. 자, 18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했어요? 식 1개, 식 2개로 또 나누어졌잖아요. 이 식을 한 번에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4 나누기 4 곱하기 3을 하는 거죠. 식을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죠, 지금.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역시 이것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역시 계산 방법이 역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요. 자, 역시 이것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돼요. 즉 24 나누기 4부터 이거부터 첫 번째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즉 24 나누기 4부터 계산을 해야 돼요. 24 나누기 4는 6이라는 수가 나오죠. 6이라는 수가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6을 가지고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럼 6, 3, 18이라는 답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걸 만약에 뒤에서부터 한다고 보세요. 24 나누기 4 곱하기 3이 있는데 이거부터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4, 3, 12, 12를 24 나누기 12를 해야 돼요. 24 나누기 12가 되거든요. 그럼 답은 2예요. 틀리죠. 그러니까 절대 뒤에서부터 하면 안 되고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그 다음 이것도 역시 괄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부터.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6 나누기 6 곱하기 2라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괄호가 없는 경우와 36 나누기 6 곱하기 2가 있는데 괄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36 나누기 6 곱하기 2는 뭐부터 계산해요? 1번씩은 뭐부터 계산해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야 돼요. 36 나누기 6부터 합니다. 그러면 66에 36이니까 6이에요. 자, 이 계산이 6이 나왔으니까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럼 6만 남았고 6 곱하기 2예요. 6 곱하기 2는 12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괄호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괄호부터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똑같은데 괄호부터 있어요. 6 곱하기 2는 12. 그죠? 자, 12니까 없어지고 36 나누기 12만 남는 거죠. 그죠? 36 나누기 12는 3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답이 틀리죠. 같지 않아요. 그래서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봅시다. 덧셈하고 뺄셈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곱셈하고 나눗셈만 있는 경우, 이건 똑같아요. 계산 방법이. 처음에 어떻게 한다? 무조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해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 방법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뭐 하냐면요,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요. 수업 시간에 이 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장으로 만든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이 식을 가지고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두 가지. 뭐죠? 첫 번째, 계산 방법은 앞에서부터 무조건 계산하고, 두 번째,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괄호부터 계산한다. 그죠? 뭐만? 곱셈, 나눗셈이 있는 경우와 덧셈, 뺄셈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앞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더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봐요.